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지금 사실은요. 지금 꽤 많이 우리가 했어요. 지금 우리 이 확률 통계, 확률에 자세한 건 얘기 안 했지만요. 확률이라는 게 뭔지는 얘기했고, 베르누이의 큰 수의 법칙,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이런 얘기 했었고, 베이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베이즈 정리에 대한 얘기는 안 했었고, 라플라스 얘기는 했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 중심 극한 정리 이런 얘기 아주 했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최대 우도 추정법이라는 거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건 안 했고, 그다음에 가우스로 넘어가서 최소 제곱 추정법을 이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거요. 가우스의 최소 제곱 추정법 중요하죠. 그다음에 자유도의 개념을 살짝 언급했다고 얘기하고 정규 분포, 가우스. 그다음에 포화송의 포화송 분포 기억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평균인 캐틀레 평균인이라는 거를 이때 등장을 했죠. 에버리지맨 이런 거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고요. 러시아 수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체비셰프의 큰 수의 법칙에서 실제로 중심극한 정리가 다 완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제 골턴으로 가서 골턴과 피어슨, 고셋, 피셔로 이어지면서 통계학의 알고리즘의 그 부분이 여기서 빵빵빵빵 터지게 되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서 계속 이 골턴, 피어슨, 고셋, 피셔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고셋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셋, 작은 표본, 자유도, 그다음에 수선수 T분포의 T검정까지 엄청나게 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피셔로 갔잖아요. 피셔로 가서 F분포와 F검정, 그다음 분산 분석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산 분석의 이제 피셔는 분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고, 그중에 대표 분산 분석 이야기했습니다. 이 T 검정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얘는 이제 평균 입장으로 봤을 때 평균이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 집단이 두 개인 경우, 뭐 이런 거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차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이제 통계적인 추론 검정 방식으로 쫙 엄청나게 문제를 해가지고 수검정으로 많이 수가 있었는데, 세 개의 집단일 때는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은 막 검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검정이에요. 다터를 엄청나게 많이 풀고 그걸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이 이제 등장했고, 피셔의 분산 분석, F 검정 이런 것들이 지금 도출됐고, 그래서 1원 분산 분석, 그래서 원인이 하나인 거,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원이 아니라 2원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통계학의 또 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알고리즘 중에서도 아주 또 많이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특히 의료 정보, 그다음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 다 실험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실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분산 분석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세 집단 했을 때 영향을 많이 주고, 이 피셔가 얘기하는 분산 이거를 변동이라고 베리언스라고 얘기를 했고, 걔를 분해해서 얘가 분해를 해서 변동을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동은 다른 말로 편차라고 볼 수 있고, 평균에서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베리언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전체에 대한 어떤 편차였는데, 그거를 집단 간 편차와 집단 내에서의 편차로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 하고 얘를 빼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잖아요. 얘하고 얘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없애주면 요거 더해주면 얘가 되는데, 근데 요거를 더 집어넣고 빼고 요거를 했더니
집단 간 편차가 나오고 집단 내 편차가 나오고 그 두 가지를 분해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개를 분해를 하니까 설명이 가능한 변동과 설명이 불가능한 변동이 이 두 가지 크게 나오고, 설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의미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막 요인을 줬는데 왜 같은 비료를 줬는데 얘는 왜 사과나무가 평균 25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왜 22개가 나오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설명 불가능한 이런 부분, 이걸 오차 변동이라고 얘기했고, 이 피셔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변동을 전체 변동 중에서 설명 가능한 변동과 가능하지 않는 변동을 나눠서 전체가 100이니까 1이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하는데, 이게 반이면은 1이 나오는 거고, 이쪽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 커지게 되면 1보다 큰 수가 나오면서 결국은 설명 가능한 변동이 커지고, 그건 결국은 요인에 따라서 효과가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고요. 쭉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파이썬의 F1A나 아노바 LM 이 두 개를 써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런일 경우에는 이게 좀 더 쉽다라고 해서 이걸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걸 하는데, 사실 이걸 몰라도 F1A를 몰라도 얘가 그 제너럴한 아노바 LM이기 때문에, 함수기 때문에 얘만 알아도 돼요. 여기 하나만 보면 1원이고 이게 기본은 2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거 중심으로 이런 분산 분석을 해봤어요. F1A 중심으로. 자, 그래서 쭉 넘어갔고, 자, 오늘 할 거는, 근데 분산 분석이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지, 어느 쪽에 어떤 케이스에 차이가 있느냐를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멀티플 컴패리즌, 그죠? 요 방법을 사후 검증을 좀 더 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투키의 요 방식, 요 함수 써가지고 쓰게 되면은 우리가 요런 표가 나오고, 요 표에서 요 각각의 그룹별로, 집단별로 멀티플 컴패리즌 비교를 하는 다중 비교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분산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 컴패리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원 분산 분석. 이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인이 두 가지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료 이외에도 여기도 나오지만 품종, 온도, 일조량, 습도, 여러 요인에 의해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애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원, 3원, 4원, 다원이 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원 분산 분석 이렇게 하는데, 일단 2원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비료하고 품종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일 때 할 수도 있고, 실제 이그젬플에서는 연비로 했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이제 다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을 테니까 뭐 알겠죠. 연비라고 하는 것이 1리터를 넣었을 때 얼마나 가는지 거리거든요. 거리 얼마나. 그래서 많이 이제 가면 연비가 좋다. 야, 그 자동차 연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얘를 연비에 대해서 차종에 따라서요. A, B, C 차종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요인이라고 본 거네요. 그죠? 차종. 혹은 도로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종마다 혹은 도로 상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요인 하나, 여기가 요인 두 번째 요인, 이렇게 되죠. 요인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요인이 두 개인 이원 분산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은 얘는 1원이고 차종만 있으니까요. 요렇게 차종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상태도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이원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원 분산 분석이와 일원 분산 분석 관계를 보면 결국은 일원 분산 분석은 집단 간 변동과 집단 내 변동 이 두 가지로 분해를 했고, 집단 내 변동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어, 얘는 참 언노운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요인을 하나 더 끄집어내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집단 간 변동 그대로 놔두고 요 요인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이 오차 변동 언노운 상태에 있는 애 중에서 요인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끄집어서 하나의 그거를 요인으로 보는 거고, 그때 요인을 얘는 용어를 블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블럭이나 요인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인 두 번째를 블럭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차간 변동을 이게 크게 생각했던 이런 분산 분석에서 요인 하나를 끄집어내서 갖고 온 그게 이제 블록 간 변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생기겠죠. 언노운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차 변동이 새롭게 또 등장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산 분석의 확장판이다. 이원 분산은 확장판이다. 요인이 더 들어가고 끄집어내고 그런 거죠. 그러면 3원이면 결국 이 오차 변동에서 또 끄집어낸 거겠죠. 여기가 블록 요인 하나가 더 요인 세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언노운 상태가 또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요게 요인 1, 2, 3가 의미가 있는 애라고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이게 다 이런 부분이 아마 관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자,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추론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인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설이 요인마다 가설이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 그러면 가설 두 개를 세워야 된다 이런 거고, 그건 요인에 따라서 가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종 그다음에 도로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인을 가설을 만들 수 있고, 가설은 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널 가설은 아니야, 같아 차이가 없어 이거고, 주장하고 싶은 H1 가설은 저고 단계의 평균은 다르다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가설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도로 얘나 다 같아, 이게 이제 널 가설인 거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설 두 가지의 가설이 도출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돌릴 때는 아까 얘기했던 F1A를 안 쓰고 제너럴한 형태의 함수인 언어가 LM이라는 리니어 모델을 씁니다. 이게 LM이 리니어 모델을 쓰게 되고, 이 리니어 모델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스텝 모델 라이브러리에서 있고요. 언어바 LM이라는 함수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규먼트가 하나 있죠. 이게 모델입니다. 이게 모델이라는 애가 들어가요. 모델이라는 애가 들어가서 분산 분석을 해주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때 요게 들어가는 이 아규먼트는 OLS라는 함수를 통해서 피팅된 모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봤더니 여기에 있는 거죠. OLS. 그래서 OLS라고 하는 스텝 모델 이 라이브러리에 그대로 있고요. 쭉 가서 OLS, 그래서 여기 이 함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고, 이 함수의 아규먼트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포뮬라 그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게 되고요. 이 포뮬라라고 되어 있는 곳에 어떤 식을 쓰게 되고요. 식. 그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표본 뽑은 거, 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 fit라는 함수를 줘서 피팅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OLS 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요게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나와요. OLS. 그래서 OLS 보면은 OLS의 O가 ordinary 이런 뜻이에요. ordinary 그냥 보통의 범용적인 뭐 이런 뜻의 ordinary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S가 여기 least square라고 하는
줄임말이죠. 리스트 스퀘어. 리스트 스퀘어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가우스의 최소 제곱법 중심으로 이걸 기반으로라는 뜻입니다. 예. 최소 제곱법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별거 아니지만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최소 제곱법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꽤 쓸만한 범용적인 리니어 모델이야라고 하는 의미를 OLS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리니어 모델 뭐냐? 선형 모델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형 모델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요. 아마 수학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일단 수학 기초 얘기 한번 해볼게요. 1차 함수 우리 한번 알죠? 1차 함수. 1차 함수 요렇게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생겼고 요걸 y 이꼴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선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영어로는 리니어 이렇게 되고요. 우리는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는 A와 B의 파라미터로 되어 있고 이 A가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라고 그러잖아요. 기울기고 B가 절편이라고 얘기하죠. Y절편 여기 만나는 거 여기 B요. 그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1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죠? 2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2차 함수? 2차 함수로 가요. 자, 2차 함수는 뭐예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 최고차항이 2차가 되어 있는 함수고 이때 아규먼트는 파라미터는 A, B, 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우리는 고등학교 때 등장을 했고 이 1차 함수는 중학교 때 처음 등장했던 그런 함수가 되고 2차 함수가 중학교 때 하나? 잘 모르겠네. 중학교 때예요? 중3에 아니면 고등학교 때 하나? 가물가물하죠. 가물가물하잖아. 벌써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해가지고 A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어떤 그래프야? 포물선 그래프잖아. 이렇게 기억나요? 그래서 요걸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포물선이 되고요. 꼭지점이고 얘가 P고 여기가 Q가 돼서 요걸 꼭지점이라고 그러고 요거가 P, Q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결국 X 오른쪽으로 P만큼 가고 위쪽으로 Q만큼 가는 평행 이동한 그런 방정식.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 값에 따라서 양수면 요러는 거, 음수면 요 반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 얘는 뭐다? 포물선이죠. 이걸 포물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참수예요. 얘는 뭐예요? 이미 리니어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뭐라고 그래? 넌 리니어지. 이제 넌 리니어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이죠. 비선형.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부터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 되고요. 자, 3차 방정식은 어때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해볼까요? 3차 함수.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y 꼴 ax 삼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최고차항이 3차이기 때문에 3차 함수. 다음에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요? 얘의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그런 함수가 3차 함수죠. 자,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4차 함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이 4차 함수. 그래서 쭉 가서 5차, 6차, 7차 함수까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다항 함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2차 함수 이후부터는 다 뭐예요? 넌 리니어예요. 1차 함수가 리니어한 거고 1차만 가장 쉬운 중학교 때 가장 심플한
네, 이게 1차가 리니어고 나머지는 다 넌 리니어 함수가 됩니다. 자, 오늘 아까 그 OLS가 나와서 지금 OLS라는 요 함수가 나와서 지금 리스트 스퀘어 때문에 이거 가우스의 최소 제곱법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조금 들어가고 회기 분석할 때 할 건데 이미 지금 다 해버리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좀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OLS 함수가 나와서 OLS 최소 제곱법 얘기. 아까 OLS 보면요. 여기서 그래서 최소 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선형 모델을 만드는 함수가 바로 OLS 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무슨 모델을 만들어? 선형 모델을 만들어.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장 잘 특징을 채울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거를 나는 선형 모델로 한번 만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OLS라고 하는 이 함수의 펑션 알고리즘에 피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데이터에 가장 피팅이 되는 이런 라인을 하나 딱 그릴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선형으로 라인 하나 그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형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 되는데 이 선을 나는 이렇게 그려. A라고 그렸어. 아니야. 이렇게 더 핏하지 않냐? 2번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닌데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는데 3번 이렇게 그렸어. 그죠? 예. 이렇게 1번, 2번, 3번처럼 그리는 거를 OLS.fi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해서 맨 끝에 fit 함수 하죠. 그래서 fit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야? 그 옷가게 가가지고 피팅룸 가가지고 옷 입잖아요. 옷 입으면서 막 다 골라가지고 여기도 입어보고 여기도 입어보고 막 입잖아요. 많이도 입고.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거야라고 피팅을 하나요? 아 이거 나한테 딱 맞는데 사죠 그 옷을. 무슨 기준으로 그 옷을 내가 봤을 때 나의 크기, 몸 사이즈 그다음에 잘 어울리는지를 보고 피팅룸에서 막 갈아입고 그죠? 색깔별로도 갈아입고 그러면서 나한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제일 최적화된 것을 핏하고 그걸 구매하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선형으로 되어 있는 모델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얘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어야 될 텐데 기준이 뭘까요? 이때 핏의 기준이 뭐예요? 이때 핏의 기준은 뭘까? 이때 핏의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이 특정 방법에 의해서 얘를 하자라고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는 이게 옷이 맞는데 나한테 어울리니까 핏인데 우리 수학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사이언스 봤을 때 데이터를 가장 잘 최적화된 핏을 하고 싶으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다? 최소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핏하는. 그러면 최소 제곱은 뭐냐? 최소 제곱은 뭐냐? 내가 만약에 1번으로 핏했다. 이게 요 값과 파란색에 위에 있는 요 값과 실제 값하고 요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갭으로 얘기하면 1번을 갭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자, 요거면 갭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요만큼 갭이 있죠. 요만큼 차이 있고 얘는 요만큼 차이 있고 얘는 요만큼 차이 얘는 요만큼 차이 있네요. 그죠? 요 차이 요 갭 이게 있을 거라고요. 예. 요 갭을 다 여기 빼기 이거겠죠. 예. 추정치 빼기 진짜 값. 요 갭이 요거 뺀 게 요거 디퍼런스한 게 요 갭일 거라고요. 요 갭이 갭을 다 요 파란색 요거 요 노란색 요거를 요 선을 다 더한 거 얘를 다 더한 거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라인의 갭을 한번 따져보면 두 번째 라인의 갭은 또 두 번째는 요거니까 요것도 갭을 또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거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의 갭은 요렇게 생긴 애를 다 더한 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세 번째 라인을 만약 이렇게 핏했다 그러면 이렇게 핏했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갭이 되고 여기 지금 실제 이만큼 갭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갭이. 예?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생긴 막대기를 다 시미션한 거, 다 더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 요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씩, 2번, 3번씩에 나온 요 갭들이, 시미션한 갭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뭐 최소가 되는 거. 이 중에 어떤 게 미니까 1번, 2번, 3번. 만약에 세 개의 직선을 우리가 딱 픽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이 제일 최소일까? 2번이 최소일까? 3번이 최소일까? 계산 다 되죠. 계산되죠. 그죠? 계산이 되고 계산할 수 있고 그때 가장 최소 제곱해서 최소로 되어 있는 그런 값을 나는 그 라인을 그 선을 직선을 핏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핏하겠다. 만약 1번이라면 1번씩이라면 1번씩이 혜택이 되는 거죠. 피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최소 제곱법의 개념도 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제곱한 이유는 그냥 제곱을 안 하고 디퍼런스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점이 이렇게 찍혔다 라고 하면 요거 플러스 요거 조금 플러스 여긴 또 마이너스에서 더해주면 0에 가깝거나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다 양의 수로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서 시메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곱을 해서.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 가장 그런 식의 모델이 바로 OLS 핏 함수까지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애의 결과값이 모델로 나온다. 결과가 모델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지금 얘기한 거 됐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선형 스타일의 데이터인데 얘를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로 피팅하고 싶다. OLS 선형 모델로 핏하고 싶은데 그때 핏하고 싶은데 기준이 뭐다? 리스트 스퀘어 최소 제곱 했을 때의 값이 가장 작은 걸로 핏하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온 모델이 핏한 모델이 나오는 거고 이 핏한 모델을 아노바 LM에 넣어주면 분산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합된 모델이 그래서 피팅된 모델을 여기서 주입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OLS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지금 최소 제곱법에서 되어 있는 선형 모델의 개수들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선형 모델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 라인으로 모델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y equal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 요 a, b 값만 내가 추정을 하면 a와 b만 추정을 하면 라인이 생기죠. 그죠? 라인이 생기는데 그 a와 b 값을 추정을 하게 되고 이때 x가 요인이고 y가 요인을 받는 애가 되는데 요인을 받는 이 y를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 x 요인을 주는 영향을 주는 x를 우리는 독립 변수라고 하고 얘 두 개의 이 선의 관계는 선형 관계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선형 모델에 대한 의미와 그다음에 y equal ax 최소 제곱법, 그다음에 OLS 함수 점 fit에 대한 그래서 결과값이 모델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게 회귀 분석에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 다음 할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 좀 얘기 안 해도 아마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됐죠? 예.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찍었는데 이런 거 되고 한 20개 정도 있어요. 20개 정도 있는데 만약에 얘를 하나의 가장 최적화된 피팅된 라인으로 모델이 이게 가능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그 다음부터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 나는 2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OLS에 집어넣어서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가장 최적합된 그게 뭐야? 최소 제곱을 해서 가장 핏된 요거를 발견했다면 y equal ax 플러스 b 얘가 해주는 게 뭐냐면 a를 찾고 b를 계속 바꿔서 막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a 값, b 값을 계속 바꿔서 어디에? 이거에 맞춰서 이게 가장 최소가 되는 거. 이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막 집어넣는 거야. 시뮬레이션에서. 집어넣어서 가장 최적화된 요 요 1번식을 찾았을 때 그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요 A와 B를 찾는 게 바로 이 OLS.fit 하는 요 과정이 그런 부분이고 요거 찾았을 때의 결과값이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델 됐어요? 그래서 기준은 바로 요 차이, 요 차이를 얘기하고 요 차이를 우리는 에러라고 얘기하고 혹은 우리 머신러닝으로 가게 되면 이걸 다 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실,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드디어 이제 피어슨이 얘기했던 회귀 분석 다음 주에 더 할 건데 회귀 분석하고 지금 분산 분석에서 아노바에 들어가는 모델이 지금 중첩돼 있어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 회귀 분석이 결국은 통계학에서 나왔지만 피어슨의 회귀 분석이 나왔지만 그다음 얘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고 여기서 보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탄생이 되면서 첫 번째의 알고리즘이 예측 알고리즘, 이 머신러닝의 대표 알고리즘이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다? 회귀 분석이다.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 회귀 분석이다. 그때 회귀가 뭐다? 뭘 중심이다? 최소 제곱법으로 사용한다. 최소 제곱법은 뭐다? 도스를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게. 도스는 뭐냐? 예측한 선에서 가장 작은 애들 이거를 찾는 거. 그거를 최소 제곱 추정법으로 찾겠다 이런 얘기. 됐어요? 그걸 찾겠다. 그래서 요거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가 통계학의 끝 부분,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시작 부분이라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은
향후에 여기에 다 전파를 하게 되는 예측 모델의 대표가 됩니다. 알아야 돼, 안 되네? 알아야지. 예측 얼마나 좋아. 예. 예측을 하면 뭐가 좋아? 이거 y 이퀄 ax 플러스 b래. 이걸 알아. 이거 예측을 했어. 야, 이런 지금 몇 개의 데이터만 내가 이제 포인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했더니 이렇게 돼. 이거를 내가 이런 회기식으로 만약에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뭐야? 요 가운데 있는 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응? 여기에는 뭐냐? XN은 뭐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예측이라는 거는 미래를 포캐스팅하는 것도 예측이지만 내가 모르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알려주는 것도 예측. 그게 담겨지는 게 바로 이 회귀 분석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피어슨의 회귀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1900년도 바로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예측 모델. 이 예측을 잘하면 이게 나중에 분류도 잘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측과 분류. 머신러닝의 대표 알고리즘 뭐야? 예측과 분류 알고리즘이 탄생이 되는 거.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가 아주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주 이제 머신러닝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주만 하면 이제 통계학의 알고리즘 거의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근데 이미 됐고 머신러닝의 예측과 분류 모델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 정도를 열심히 제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아야 되는 그 키워드가 이 리스트 스퀘어가 뭐다? OLS의 리스트 스퀘어. 바로 가우스의 최소 제곱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오류를 줄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선형 모델이 뭔지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형 모델이 가장 쉬운 함수죠.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가장 쉬운 거란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가요? 다시 이거 없앨게요. 어떤 데이터가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내가 샘플링을 했더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데이터가 내가 샘플을 했어. 이런 데이터야. 내가 샘플한 데이터가. 이런 거야. 내가 선형 모델로 아까 OLS 얘로 핏하고 싶어. 해도 되지. 할 수 있지. 근데 핏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떡하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에? 그러면 뭐라고 돼? 맞아, 안 맞아? 예측이. 예측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얼 데이터는 지금 선형이 아니거든. 선형이 아니거든. 선형인 것에 대해서 키와 몸무게가 선형이다. 걔는 맞아. 근데 주식 변동 이게 선형이냐 이거야. 선형이면 벌써 우리는 부자가 됐지. 라인만 굴면은 다 예측이 된다 그러면 주식값이. 그럼 부자가 됐지. 안 돼, 안 돼요. 그럼 얘는 뭘까? 이 데이터는 뭘까? 봤더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네. 얘는 뭘까?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x네. 3차 방정식과 만약에 피팅이 된다? 그걸 찾으면 대박인 거지. 이 3차 방정식에 뭘 알면 돼? A, B, C, D만 찾으면 이제 얘는 피팅이 된 거지. 얘는 피팅이 되고
이 방정식을 구하기만 하면 A, B, C, D만 구하기만 되는 그러면 이거 구했다고 가정하면 그다음부터 예측이 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에 X 집어넣기만 하면 Y가 나오죠. 그건 대박이지. 그지? 이거는 선형이야, 선형 모델이야, 비선형 모델이야? 비선형 모델. 선형 모델. 여러분들 이제 모델을 내가 만든다라는 기준이 다 이런 기준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 모든 게 다.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피팅하겠다는 거야. 찾겠다는 거야. 옷을 갈아입겠다는 거야. 머신러닝에서의 모든 예측, 분류 거기에 함수에 다 로스 이퀄 뭐 이렇게 쓰잖아요. 로스 펑션 쓰고 다 뭐야? 오차를 줄이겠다는 오차를 줄이겠다. 수학에서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내가 예측한 값과 가장 퍼짐이 작은 애들을 선택하겠다. 그게 핏하겠다. 그걸 찾아내면 대박 모델이 되는 거지. 네, 알겠죠? 선형 모델이 되게 많았는데 통계학에서는 기준이 결국은 여기까지밖에 안 됐던 거죠. 이 시대에는 가장 심플한 라인인 선형 모델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고 이미 끝났어요. 선형에 관련된 건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피어슨에 대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리얼 월드는 선형이냐? 선형으로만 다 피팅이 되면 너무 좋겠지. 더 이상 할 거 없거든. 근데 아니거든 지금.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선형의 모델로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더라. 안 맞더라. 어떡하지? 계속 생각나는 게 머신러닝 나오고 그것도 안 돼. 딥러닝 퍼셉트론 나와서 딥러닝의 다층 구조로 해서 설명은 잘 안 되지만 비선형의 모델들을 피처링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가 존재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 신경망이라고 얘기하고 뉴럴 아키텍처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딥하게 했더니 더 좋네. 와이드하게 했더니 야 괜찮네. 발견하게 되는 그게 비선형의 리얼 월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 거고 사실은 이 피어슨의 이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컴퓨터 계산을 A와 B, Y 이퀄 AX 플러스 B 할 때 A 값과 B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계산해야 되잖아. 컴퓨터가 없으니까 손으로 계산을 적분 평미분하고 A, 힘들었다고. 근데 여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1900 중반 나오고 IBM이라는 회사가 1911년도에 최초의 IT 회사잖아요. IBM. 1911년에 탄생된다. 이제 반도체가 트랜지스터도 나오고 이제 IC 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몰려가지고 패러럴 컴퓨팅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고 컴퓨팅 파워가 되니까 뭐야 회기식의 AB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뿌락 돌리는 빨리 나오고 답이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선형의 문제도 막 풀 수 있는 거지. y 이퀄 ax 플러스 b에서 a, b를 찾는 게 빨라 아니면 ax 제곱 세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 x 플러스 d 이 네 개 찾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 컴퓨팅 파워가 되면서부터 50년대 이후 되면서부터 가능해진 모델들이 딥러닝 모델이고 모델을 핏합되는 거는 결국은 컴퓨팅에서 돌려서 최소 제곱이 되는 모델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본론으로 갈게요. 됐죠? 이거 완전히 됐죠? 자, 그랬을 때 OLS 이제 함수를 쓰자. 했을 때 포뮬라를 써야 되는데 포뮬라는 R 스타일에서 그대로 R 스타일
R 언어의 R 스타일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이 R 스타일을 보면 여기 다운표를 친 거 보면 얘는 스트링으로,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문자열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꼭 빠지면 안 되고요. 예. 여기 물결 표시 틸드라고 하는데 틸드를 중심으로 왼쪽, 그다음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틸드를 중심으로 왼쪽 부분에 종속 변수를 넣어주고요. 종속 변수 컬럼 이름을 넣어주고요. 틸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독립 변수,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넣어주면 되고, 이런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요 요인 하나니까 이거 하나만 넣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F1A라는 함수를 쉽지 않아도 여기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원 분산 분석했을 때는 두 개를 플러스로 더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얘가 C네요. 독립변수가 두 개 있다라는 뜻으로 더하기 해서 넣어주는 이런 스타일, 이걸 R 스타일인데 R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스타일을. 그래서 이 스타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데이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까 그 데이터. 그래서 20개, 30개, 데이터 50개, 100개 데이터 읽어서 얘를 집어넣고 핏 해가지고 찾는 거야. 찾았을 때에 피팅된 결과가 모델로 튀어나오고 이 모델을 잡아가지고 아노바 LM에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 어떤 거 하냐면 차종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상태 이거 두 가지. 요인 몇 개? 두 개. 그래서 2원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 엑셀 파일 열어보니까 차종이죠. A차, B차, C차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상태에 따라서 또 세 개 구분했어요. 그래서 도로, 차와 도로가 요인을 주는 독립변수구나.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후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의 영향을 받는 애가 연비라고 하는 distance가 얘가 종속 변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군요. 얘가 종속. 따라서 아까 그 시계는 어떻게 돼? 틸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앞부분 뭘로 해야 돼? 앞부분 distance가 들어가야 되고 앞부분 distance 물결 표시 그 다음 C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컬럼 C 가로치고 카 더하기 C 주고 로드 가로치고 로드 이게 이렇게 해서 독립변수가 두 개 해서 두 개 줄 테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거야 주고 핏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델이 나온다 이거지. 모델이 무슨 모델? 리니어 모델이 나온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디스턴스에는 C는 없어요. 얘는 C 디스턴스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디스턴스 하고 독립변수에 large C load 플러스 large C car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 다운표 스트링 형태로 포뮬라를 써주면 되고 데이터는 DF에서 갖고 오면 되고 핏해줘 그러면 모델이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코드를 한번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됐고 설명이요. 그래서 핏해서 모델이 나오고 이 모델을 아노바 LM에 그대로 주입만 시켜주면 되겠다. 아노바 LM은 이렇게 선형 모델로 피팅된 거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를 그대로 프린트하면 되는데 프린트해서 결과를 보면 되는데 어떤 결과 모습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스타일이 나온다 이거지. 이런 결과표가 나오고 이 결과표를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데 이 결과표 보시면 이게 결국은 분산 분석표가 되는 거고요. 분산 분석표 누가 얘기했어? 피셔가 얘기했기 때문에 피셔 F 검정값이 통계량 값이 나오고요. 1보다 다시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PR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P-밸류가 되는 겁니다. P-밸류. 항상 우리는 통계적 분석이야. P-밸류 뭐야? 0.05 유의 수준. 0.05랑 비교해. 뭐 커 작어 이거 비교해야 되는 거지.
얘 비교했을 때 0.6이네요. 아이고 커. 크면 어떻게 돼? 크면 로드라고 하는 얘는 기각할 수 없어. 미안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널 H0를 기각을 해줘야 되는데 기각을 못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에 대해서는 도로 상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도로 상태에 대해서는 유의수는 크기 때문에 기각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0.005가 나와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카에 대해서 H0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카라고 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뭔가 유의미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종에 대해서는 차종에 대해서는 뭔가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 로드에 대해서는 안 되지만 카에 대해서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면 차종별로 이렇게 가설별로 요인별로 가설 세운다고 했고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이 가설 두 번째 로드보다는 차종에 대해서 지금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분산분석이에요.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A와 B냐, A와 C냐, B냐, C냐 이거야. 그건 뭐? 멀티플 컴패리슨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 뒤에 스텝 모델 갖고 와서 투키, HSD, 페어와이즈 요 함수를 써줘야지. 요 함수에 엔드덕 그룹스 얘는 아규먼트 옵션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종속 변수가 들어가고요. 종속 변수 여기 엔독 다음에는 종속 변수 그룹 다음에는 독립 변수가 들어갑니다. 독립 변수 얘도 카라고 하는 독립 변수 한번 넣어본 거야. 로드도 넣어본 거야. 두 가지 케이스 그냥 다 해본 거야. 그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것이 유의 수준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아규먼트를 넣었을 때 투키의 HSD가 되고 그때 결과값을 이 투키라고 하는 변수가 받고요. 프린트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스타일이 나오죠.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투키의 HSD 값이 나오고 이게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리젝 값이죠. 그래서 리젝이 true면 요 두 개가 기각될 수 있다. 차이가 있다. 요 두 개의 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관계야. false, BC 관계는 차이가 별로 없어. 라는 관계고 true일 때가 의미가 있고 마이너스 min diff가 마이너스가 되면 왼쪽 게 크다. 왼쪽 게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의 평균이 B의 평균보다 크게 있다. A와 C의 관계에서 A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차분히 보면 A 차가 굉장히 좋은 거네. 차종 A가 상당히 B보다 좋고 C보다도 좋은 그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그 로드에 대해서도 했어요. 근데 로드에서 했는데 분산 분석과 같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false에서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다 기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각할 만한 근거가 안 되는 도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어디로 가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의 결과와 지금 멀티플 컴패리즌하고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스타일까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죠. 차이가 A, B, A, C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얘가 더 크다라는 것까지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2원 분산 분석 OLS 함수 쓴다. 요거 함수 아규먼트를 쓴다. 데이터 주고 그다음 점빛 하면 모델 나오고 그 모델을 아노바 LM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런 들어가게 해라. 자, 그것만 하면 분산 분석표가 나와. 그래서 되는데 조금 더 하자. 멀티플 컴패리즌까지 해서 얘까지 해서 비교를 두 가지 비교를 다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투키의 HSD를 쓰고 위에는 OLS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노바 LM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원 분산 분석이고요. 반복이 있는 지금 반복이 없는 이원 분산 분석을 했어요. 반복이 있냐 없냐는 무슨 차이냐면 별거 아니야. 뭐냐면 실험을 여러 번 한 것 실험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하는 게 신뢰성이 더 높고 바람직하죠. 네, 그래서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2회 이상 실험한 결과 데이터가 있다면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방법은 똑같아. 근데 반복이 있든 없든 똑같이 하게 되는데 아마 그 뭐 제약회사나 뭐 그다음에 의료 데이터나 이런 쪽은 당연히 반복을 여러 번 하겠지. 예? 그죠? 한 번 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신뢰성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여러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원 분산 분석에서 만약에 독립 변수로 줬긴 했지만 이 둘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까? 교호작용이 있을까? 같은 말인데요. 인터랙션이 있을까? 영향을 이 둘이 뭔가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게 있나? 이런 것을 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 부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무 연한 얼마나 근무를 많이 오래됐는지 그거하고 판매 지역 이 두 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매출액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무 연수는 5년 이하, 6년에서 10년 이하, 11년 이상. 그래서 세 개의 레벨로 트리트먼트를 한 거고요. 근무 연수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판매 지역은 어디서 판매를 했냐. 전문점, 스페셜 스토어에서 했냐 아니면 재래시장, 트레디셔널 마켓에서 했냐. 그것도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을 두 개로 레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샘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수준별로 3명의 사원을 배치를 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5년 이하의 전문점에 했던 거를 샘플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3명, 3개. 요걸 반복으로 본 거죠. 요 섹터가 지금 여러 개 있다 이거죠. 요 하나의 섹터에 여러 개 있죠. 예, 요걸 반복이 있는 이원. 첫 번째 요인 1, 두 번째 요인 2. 그래서 얘는 이원 분산 분석인데 여기가 섹터 각각이 반복을 준 거죠. 여러 명. 예, 그래서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엑셀 파일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섹터별로 어떻게 보시면 같은 요 섹터 SSOY, SS 요게 세 개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요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요 섹터가 그죠? 같은 게 이렇게 생겼으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반복이 있는 분산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통계적인 추론을 하시오. 가설 세워야지. 자, 가설 어떻게 세워? 요인별로 가설 하나. 요인별로 가설 하나. 나오고요. 요인이 뭐야? 근무 연수. 요인이 뭐야? 판매 지역. 가설 나오고 추가 가설도 세울 수 있는데 추가 가설 뭐냐면 교호작용, 혹시 상호작용. 이 둘 사이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싶으면 세 번째 가설도 세울 수가 있고 이렇게 가설을 하면 되고
기원 이후에 그 알콰리즈미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여기 얘기한 것과 바로 그런 알파 곱한 게 이 두 가지에 같이 작용하는 어떤 걸 보고 싶을 때 곱하기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 요거 한번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고 다. 자, 여기 보면 요게 세일즈가 판매량이니까 요게 이제 종속 변수고요. 틸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에어리어 서비스. 그래서 요 두 개가 독립 변수로 넣어 준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넣어 준 거. 요게 교호작용. 예, 요게 상호작용이 있는지 요 둘 간에 뭔가 작용이 있나? 요거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OLS가 피팅을 하고 그때 나오는 모델을 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 어디에 집어넣냐면 여기에 위에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노바 LM에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에 모델 나온 걸 여기에 나오면 결과값 하면 아노바 분산 분석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투키의 HSD에 여기가 종속 변수, 여기가 독립 변수, 그다음에 유의 수준 넣어주면 멀티플 컴패리즌이 나온다. 에어리어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각각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거는 뭐냐면 요거는 한글로 된 거 컬럼명을 한글로 돼 있는 컬럼명을 이렇게 된 거를 영어로 바꾼 거죠. 영어로 df.columns라는 변수 줘서 영어로 바꾼 거고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 한번 한 거예요. 시각화. 그래서 시각화할 때 박스 플롯 저기 뭘 줬냐면 C본 줬어요. C본 라이브러리 그대로 줘서 박스 플롯 X축이 에어리어. 그래서 여기가 에어리어 두 개가 나오고 X축이요. Y축이 세이즈가 나와요. 휴가 뭐냐면 휴가 범례 서비스별로 왼쪽 오른쪽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오죠. SS 중심이 하나 나오고 트레디션 마켓 중심으로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각각 A, B, C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다? 서비스를 휴 이퀄 서비스 이렇게 되면 요 서비스별로 나오는 거예요. 휴라는 아규먼트 주면 범례로 여기가 5년, 여기가 10년 된 거, 여기가 11년 이상 이렇게 해서 각각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런 거고 두 번째 교호작용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위해서 인터랙션 플롯이라는 게 따로 있네요. 그래서 인터랙션 플롯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게 써주면 요 그림까지 나온다는 거고요. 요 그림 나와서 X축, Y축, 그 다음에 범례가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가운데에 집어넣네요. 서비스. X축, 범례, Y축 이렇게 냈네요. 그래서 써주면 되고 여기 보면 요 흐릿하게 보이는 게 11년 이상 되는 거. 그래서 11년 이상 된 게 스페셜 전문점에서는 약해요. 약한데 전통시장으로 가면 판매량이 굉장히 잘한다 이거지. 그래서 근무 연수가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나이가 꽤 많은 화장품을 잘 못 파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프 그렸고 그 다음에 모델 만들었고 그 다음에 투키에 컴패리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결과가 분산 분석표고요. F가 나오죠. 이게 F 검정이고요. 다 1보다 크고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p-밸류 0.05랑 비교해서 0.05 여기 의미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에어리어 의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얘는 0.05 조금 넘어가네. 요거 서비스하고는 다시 말하면 근무 연수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네 라고 분산 분석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관계 혹시 뭐가 있냐 했더니 0.5 둘은 좀 뭔가 관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가
분산 분석표에서는 나옵니다. 뭔가 상호작용이 좀 있는 여기까지가 분산 분석을 한 겁니다. 분산 분석. 그 다음에 더 요 에어리어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차이가 있지라고 하면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다중 비교. 그래서 다중 비교를 해서 이제 하는데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다중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 보니까 이거 에어리어별로 한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다중 비교해서 리젝을 줬습니다. 리젝이라는 거는 true가 나오면 기각을 해 H0를 기각해서 얘가 차이가 있다 이런 건데 얘는 false가 나와요. 예, false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다중 분석에서는 이 둘 관계가 별로 리저너블하지 않다.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분산 분석에서 true가 나왔다고 해서 다중 분석에서 꼭 true가 나온다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다중 분석에 그러니까 분산 분석에서 true가 나왔어도 다중 분석했을 때 false가 나올 수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의 분석 노하우가 필요하고 왜 그런지 판단해야 되고 보통 확실하게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항상 뭐 true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하면 분산 분석의 여기까지 분산 분석하고 다음 주에 통계학의 마지막 알고리즘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하면은 이제 게임 끝나고요. 그 다음 머신러닝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500년 데이터 과학 중에 몇 년 한 거야? 400년을 한 거야. 400년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게 뭐야? 100년이 남았어. 최근 100년에 어떤 알고리즘이 나왔을까?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이 400년 동안 나올 거가 100년에 한 10배가 나온 것 같아. 네, 어마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다룰 수가 없고 핵심에 해당되는 예측과 분류 이런 알고리즘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